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빌라가 집중적으로 공급됐었죠.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여전히 많은 수요자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실수요자의 선호에 맞춰 이 빌라의 현대화가 수요자를 잡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금성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월 15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이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문제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77-2-0273, 문자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이용하시면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약서 작성 시 매매 가격을 높여 쓰는 건 불법이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카드 들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무단 점거된 주택은 하자 보증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대행 업무 등록 사업자만 허용될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전세를 활용한 투자 안전성이 높을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 시 매매 가격을 높여 쓰는 건 불법이다라는 문제였습니다. O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업계약서 예전에는 좀 많이 또 성행되기도 했었는데요. 불법인 만큼 아무래도 과태료라든가 어떤 처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이유로 업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들어 경기가 또 약간 얼어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달콤한 유혹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개가 바로 업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의 매매 계약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업계약서라고 하는데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금액을 높게 쓰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제공하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매수라는 입장에서도 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유혹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또한 또 매수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세 감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득세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도 좀 더 그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유혹들이 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바로 불법이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발되게 될 경우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럴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1%의 취득세를 부여하고 있는 주택보다 다소 비싼 4.6%의 취득록세를 지금 과세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오피스텔 쪽에서 많은 편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당장의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업계약을 쓰다가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굉장히 과중된 어떤 처벌을 받는데요. 특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어떤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포탈 세액이라 하면 취득세
혜택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취득세의 3배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불이익도 있고요. 또한 납부세액의 최대 늦게 내게 된다면은 4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한 0.04%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혜택을 다 없어지고 또한 또 불이익도 받게 되니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거래를 할 때 업 계약서를 쓰게 돼가지고 만약에 된다면은 나중에 3배의 취득세까지 벌금이 나오게 되면은 4.6%의 3배인 총 2,760만 원의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한두 푼, 한 몇백만 원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네. 좀 매매 가격을 낮춰 쓰는 다운 계약서도 있잖아요. 네, 네. 이 다운 계약서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할까요? 이 편법이라는 것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편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좀 이렇게 회피를 해가지고 어떤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업계약서가 나온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네네. 예, 2014년 1월 1일 날 양도소득세가 개정이 되면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네네. 이러한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나온 게 바로 업계약서고요. 이 전에는 매매를 할 때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등록된 게 2006년 1월 1일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고 공지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음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단독 다세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양이 됐을 때 분양가 공개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같은 동의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같은 규모, 같은 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다운 계약서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건데요. 네네. 다운 계약서는 쉽게 말해서는 업계약서는 매매 금액을 그 실거래가를 그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높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지금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매매 그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없었을 시대에 그 매매 금액 자체를 좀 낮게 측정을 해가지고 취득세를 낮게 받기 위한 어떤 이 그렇군요. 부분도 취득세를 좀 이렇게 편법적으로 낮게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런 네. 걸 목적으로 만들었던 다운 계약서고요.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업계약서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업계약서 그리고 다운 계약서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무단 점거된 주택은 하자 보증금 감면이 불가능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X를 들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이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본 네, 적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하자 보증금 감면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통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놓고 사용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준공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준공 검사가 되면은 허가가 난다면은 그때부터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사용 검사가 통과해야지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허가가 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준공이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이다, 건물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개별적인 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혜택들과 또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이 사용검사 같은 경우는 받으려면은 일단 하자 보증금, 보통 건설비의 3%를 건설 업체에서 그 보증을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다가 거의 완공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건설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 3%를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입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먼저 입주를 하셔가지고 그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자 보증금을 내기만 하면은 사실은 사용 검사라든 준공 검사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파산이 되는 그런 소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소득층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서민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서민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런 3%의 보증금을 납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3%만 해도 일반적으로 소형 5%, 소형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0억대 규모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3억 정도를 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경우 굉장히 입주하신 분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못하고 그냥 미사용 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무단 점거가 된 주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또한 등기도 안 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도 굉장히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이 분들은 다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혜택을 주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자 보증금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용 검사라든가 준공 검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무단 점검을 한 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증금을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년 경과 시에는 10%, 2년 경과 시에는 35%, 3년 경과 시에는 55%, 4년은 70%, 5년 이상은 85%, 10년이 넘어가면 10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계실수록 하자 보증금에 대한 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입하시고 계신 분들,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본인들의 권리를 좀 찾아서 안전하게 아파트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자 보증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대행 업무 등록 사업자만 허용된다라는 질문에 오라고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뭐 실수요자가 주인이 되고 좀 미분양이 적다는 점에서 네,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일반 분양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파트를 특히 지역주택 조합을 분양하시는 분양 대행사에서 거는 대부분의 현수막이라던가 광고로 보면은 이게 일반 분양이 되는 일반적인 분양의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인지 헷갈릴 정도의 굉장히 모호한 광고 문구들을 쓰면서 네네.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네.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아파트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 조합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분양의 경우는 아파트를 건설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30채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청약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미분양이 된 것들은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거고요. 간단하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한 일정 구역의 가로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정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소유자 2분의 1의 그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역주택 조합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스스로가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고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집을 짓는 건데 공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자체가 건설사냐 아니면 조합원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여기서 대행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네. 사실은 원래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땅 주인들이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대행사들이 사람들 조합원을 모집해서 대행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또 분양 대행사도 같이 껴가지고 분양도 해요 또.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분양은 조합원의 권리를 분양하는 거지. 일반 아파트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는 거라는 거죠. 다르겠네요. 이 다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양 대행사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그렇게 해도 조합원이 되면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어떤 조합원의 권리처럼 어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부분의 단점 같은 경우가 대행을 얻은 대행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업이 지지분해지고 진행이 많이 모호해지고 이런다면은 사실 손 놓고 그 법인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는 좀 이렇게
공중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오래되고 또한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 몰라라고 도망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1970년대부터 지금 계속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성공적인 사례 자체가 지금 상도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도동 굉장히 일부 같은 경우 좋네요. 예. 네. 30년의 역사를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행사들을 전문적인 어떤 보증받은 그런 대행사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하지만 지금 이전에 분양이 되고 있었던 조합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 그런 해당이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안전하게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조합원이 몇 % 이상 모집이 돼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지역주택 조합에서는요, 조합원의 모집보다는 토지에 얼만큼 수용을 하느냐, 얼만큼 그걸 받을 보유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합원 같은 경우는 땅 소유주의 2분의 1만 들어가면 돼요. 일반적인 뉴타운이라던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2분의 1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조합원의 수는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조합원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충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100%가 돼야 되는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려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미분양이 적고 그리고 실수요자가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준전세를 활용한 투자, 안전성이 높다라는 질문에 오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준전세, 준월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요즘 선호하시잖아요. 네, 보증금을 높이고 그만큼 월세를 좀 낮춘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안전한가요, 더? 일단은 이 과거에는 월세와 전세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네. 전세가 대중적이었고 최근 들어서 어떤 시대 차익에 굉장히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일단 월세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월세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새로 생긴 것들이 바로 반전세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것들 준전세, 준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이거부터 먼저 좀 모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준월세고 어떤 것이 준전세인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매달 납입하는 월세의 12배 이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월세로 보고요. 12배부터 240배 사이면은 준월세, 240대 이상이 되면은 그땐 준전세로 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월세일 경우에 1,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미만이 되면은 그때는 월세로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200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내로 들어가면은 준월세, 2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준전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저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입자들은 사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고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호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 월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세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든 이 부분을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준월세, 준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점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과거에는 월세만 있을 때는 너무나 가격이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가격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는 준전세, 준월세가 생겨나면서 가격 안정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가정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할 때도 모두 다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시대인 만큼 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해결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의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델리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요. 친절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의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고민 상담 첫 번째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여기 송파동, 네. 잠깐만요. 송파동 130m/12번인데요. 네. 번지수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5층 건물의 3층이에요. 네. 근데 이게 2003년에 준공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전세 임대 중인데 향후 전망과 이렇게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셔서 더 자세하게 지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한번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동에 대한 매물이 궁금하시다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주소를 공개하시기 좀 그러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대략적인 지도만 위치만 지금 찍은 상태거든요.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지금 석촌역 과거 지금 석촌역 다음 정거장이 지금 방이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죠. 예. 방위 네. 사거리역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방위 사거리역 그게 바로 여기 위치해 있는 거죠. 네. 네, 2018년 9호선 3단계 개통 지금 눈앞에 네. 목전에 두고 있고 보시면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네, 지금 언제 사셨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준공은 2003년도 된 거지만 저희는 재작년에 간 거예요. 준공은 2013년이고 2003년도고 2003년. 예. 2014년도에 매매를 하셨고요. 예. 매매 금액이 얼마시죠? 그때 3억 4,500에 매매했거든요. 3억 4,500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3룸 정도 되겠네요. 네. 방 3개짜리. 네. 네, 대략 몇 평인지 아세요, 혹시? 9평 정도 되거든요. 네? 9평, 9평. 9평짜리가 3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2003년도에 진거래서 네. 이렇게 양쪽 베란다가 이렇게 서비스 면적으로 되나 봐요. 그리고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거래서. 전용 면적은 듣기상의 전용 면적은 9평이고 그다음에 베란다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대지 지분이나 이런 건 모르시겠네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저는요.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 9호선 3단계 개통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위사거리역. 네네. 네, 이게 언제 개통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 몰라요. 개통 예정도 모르시고요. 아니,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네, 18년도 그렇죠. 9월달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018년 중순쯤 지금 3월 달로 예정이 잡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니까 넉넉 잡고 6월이나 9월쯤 정도로 개통을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예. 그럼 어머니 네.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전철 개통된 안 나면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때로 보시고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단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농지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상승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완성되어 있는 동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개통의 사례들을 본다면은 과거 7호선 개통을 됐을 때도 2000년 초반때 7호선이 개통됐을 때도 전반적으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역세권이 뛰었고요. 작년 2015년 3월 달에 9호선 연장 개통을 했잖아요, 2단계.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 그 다세대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이런 이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거의 1억 가까이도 올랐습니다. 네, 물론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좀 입지여건 좋은 거기는 삼성동, 논현동이었거든요. 그 지역과는 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중순에 매도를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지금 5층 건물의 3층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차액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지하철 개통 이후인 2018년 이후로 매도 시점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요, 선릉역에 있는 롯데 골드로즈 2차요. 네, 예, 20평형을 갖다가 지금 매수했거든요. 네, 예. 근데, 월세는 1,100에 있고요. 네. 예. 근데 여기,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네. 여기 현대부지가 2020년, 21년 그때 들어오잖아요. 네. 네네. 그렇군요.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질문들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선릉역에 있는 롯데골드 2차, 롯데골드로즈 2차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큰 관심이 갖고 계실 거고 아마 지금 실제 거주는 어디 하시나요? 아, 저는 용인이요. 용인에 거주를 하시고요. 예,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를 하시면은 한전차 부지라던가 아니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지만 타 지역의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매물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이번에 올해요. 올해 구입하신 거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로즈골드가 지금 현능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차 부지, 한전 부지 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만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아, 개발이 네네.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선릉역 인근 같은 경우, 특히 로즈골드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네. 한전차 부지도 개발 호재가 되지만요, 좀 더 폭넓게 보셔가지고 코엑스와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 이 지역 자체가 큰 개발 호재입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 네. 볼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간단하게 시청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9호선 라인 한 3정거장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까지 볼 수 있겠고 2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역삼역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9호선 연장선으로 이 석촌역까지,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까지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1차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해당 지역의 배후 지역으로 또 다른 2차 지역 같은 경우는 강 건너의 자양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인근에 있는 논현동이라던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곳이 아닌 버스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2차적인 배후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1차 지역입니다. 1차적인 네네.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걸 본다면은 바로 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는 아무래도 단순히 인근에 있는 전세감 상승보다는 월세 소득이 높게 측정이 될수록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로즈보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소 노후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한 10년 이상이 된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 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요, 오피스텔이어서 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비싸게 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익형입니다. 수익성인 거고요.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게 매수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2억 7,500이요. 2억 7,500 혹시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그 정도 시세더라고요. 그쵸. 전망이 좀 나오는 데여서 고층이어서 네네. 그 네네. 정도. 여기 같은 돼요. 경우가 사실은 조망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좀 2억 7,500 정도면은 사실은 조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월세도 사실은요. 지금 1,100이지만 월세 그 네.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 월세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같은 네. 경우는 보통 단기로 갈 경우에는 보통 한 130에 130 정도 보증금 130에 맞아요. 네, 이 네. 정도로 선이 형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매도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 네. 예, 언제 정도. 이 지역 같은 그게 경우는요. 사실은 단기로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셨던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한전부지라던가 아니면 국제유료 복잡지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네네. 앞으로 사실은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될 때면은 못해도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기간이 걸려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 오피스텔이고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월세가 직접적인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선릉역에 오피스텔 보유 중이신 분인데요. 일단은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임대 수요층도 탄탄하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권유해드렸으니까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2031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동구 행당동 대림아파트 보유 13층 41평형입니다. 매도 시기 알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팀장님. 네. 네, 성동구 지역이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 참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분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당동의 대림아파트는 지금 이 지역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 특색이 있는데요. 이 만든 지 준공이 된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해당 지역과 그 맞은편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된 건데요. 이 지역 특징 같은 경우가 90년대 중반 정도면은 가격이 4억 5천에서 5억 5천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6억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말 2009년 정도죠. 2009년 정도면은 7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0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7억에서 8억 사이까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도에 따라서 준공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텐데요. 이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에 큰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행당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주 수요가 시작이 되고 분양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이주 수요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까운 시점에서 단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의 개발 호재는 사실은 직접적인 개발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라던가 아니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라고 하면은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요. 질릴 때까지 계속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셨다면은 내년 말쯤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판매를 매도하기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준공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거주와 실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길 권유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분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KCC 아파트하고요. 네. 송도 포레스트 카운티 지역 주택조합 809 아파트를 네. 분양받았는데 2018년에 입주식입니다. 네. 앞으로 이 두 개의 아파트가 네. 미래 전망
그 상승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송도 쪽 질문 주셨는데요. 거주 네네.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네네네. 자세한 전문가 상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 KCC 스위치엔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 1차인가요? 2차인가요? 그러니까 나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1차입니다. 아니면 입주 예정인가요? 입주 예정이죠? 그거 2018년에 입주식입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운양동 하단에 위치한 그런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지금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김포 한강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혹시 피를 좀 알아보셨나요? 피를 지금 아직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있는데 이 관심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이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실 수 있을 때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네네. TV를 꾸준히 보셨다면 2018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가. 해당 김포 지역이라던가 평택 지역이라던가 이 부분 운정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물론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서울과의 근접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 형성이라던가 가격 상승의 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네. 공급이 너무나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하실 거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손절매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였죠? 그 송도 네. 포레스트 카운티요 809. 그 네. 노합 805거든요. 송도 포레스트 카운티요. 네. 네, 지금 찾고 있고요. 제가 잠시만요. 네, 송도 포레스트 카운티 같은 경우가 위치가요. 네.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상에 이 부분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 지역입니다. 지금 네네. 여기 같은 경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지역을? 그러니까 나 우리가 작년에 뭐든가 계약할 때 네네. 가봤거든요. 거기 뭐가 있던가요? 그래 아직은 거기 형성은 안 됐어요. 그렇죠. 허벌판이죠, 지금은. 네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형성되려면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송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격이 비싼 지역이 지금 이 지역입니다. 국제 업무지구역과 센트럴파크역 연근에 있는 네. MBC에서 나오는 삼동이 아빠가 사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배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거기 뭐든가 지금 그 길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습니까? 어디서 어디로요? 지금 한강 신도시 반도 네. 유보라 2차 24평 아파트 있답니까? 반도 유로버라요? 네. 네네네네. 그걸 거기서 네. 네, 매매해가지고 네. 갈아타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걸로 갈아타는 것이죠? 송도 809 아파트요. 갈아타는 것이요?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좀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될 거고요. 이 김포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김포는 중심 업무지구의 배후 지역이에요. 네. 직장들이 많은 곳에 사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이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근에 직장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장과 주거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송도 지역 전망 짚어드렸으니까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023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소형 아파트 15평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입해도 좋을지 구입 시기 문의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어떤 아파트인지 조금 정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일단 뭐 하안, 주공 등 이 지역에서 재건축 바라보고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답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하안동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전제로 보시고 또한 소형평형 15평형 정도의 어떤 아파트를 보시고 계신다면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좀 더 가까이 볼게요. 지금 하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것들,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위쪽에 철산동 같은 경우, 철산 주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1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이 지역은 3억 중반 정도까지 3억 중반까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는 15평형이 가격이 2억 중반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느냐? 물론 이 지역 같은 경우, 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눈앞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철산 주공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고요. 하안동 같은 경우는 15층의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안동 같은 경우도 철산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하안동을 보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 금액하고 다른 지역에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명시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336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 극동아파트 38평 거주 중입니다.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할 상황인데 매도가 좋을까요? 전세를 주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팀장님. 네, 지금 서대문 쪽에서 거주 중이신데 내년 봄에 이사를 맞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네, 제가 컴퓨터가 좀 서투네요. 극동 아파트. 네, 보시면서 할 텐데요.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있는, 네, 경희궁 자이 아파트. 예, 분양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요. 32평형 기준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근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극동 아파트도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지금 좀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무학 이주택 재개발 지역 등 굉장히 다수의 재개발 지역들과 주거환경 개선 지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자체가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동네 자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상승 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좀 더 장기로 보신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이 되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현저동의 아파트 보유하신 분이었는데요. 일단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셔서 향후에 가격 상승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의정부 호원동에 롯데캐슬 분양한다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는 거랑 네. 구의 레미안의 그
분양을 받은 분양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메리트가 어떨지 궁금해요. 자, 일단 질문을 정리해보면요. 의정부 롯데캣을 향후로 네. 매수했을 때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9위 레미아는 이미 분양권을 보유 중이신데 역시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이분 의정부의 롯데캣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이미 분양권 보유하고 계시는 9위 레미아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정부 회룡역에 인근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 매수 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관심을 두게 됐냐요? 롯데캐슬이요? 네, 저희가 지금 상계동 주공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나가야 되고 네. 직장은 어디신가요? 창동이에요. 창동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3년 사이에도 큰 가격 변동이 없고 안정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네.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롯데캐슬 아파트잖아요. 지금 분양이 되면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거고 좀 더 지금 여기 거주를 할 경우에 어떨까가 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여기 거주를 하시게 되면 직장 자체가 창동이기 때문에 직장도 직주 근접도 가능하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보유를 하셨을 때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 괜찮나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상계동 아파트를 매매해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롯데캐슬 분양이 나은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호원동 의정부 호원동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은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요.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숲이 아닌 어떤 네. 굉장히 배산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이 지역적으로 가격 상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실거주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네. 투자는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다른 한 질문이 구이동에 있는 것이죠. 네, 레미안 아파트요. 네, 구이동 레미 아파트 지금도 분양권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절반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만한지. 그러면요, 저는 절반 이상을 받으셔야 된다면 대충 그 지역 같은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7억의 절반이면 3억 이상을 갖고 대출을 끼시고 가셔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실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갈 건 아니고 저희 오빠가 갈 건데. 네. 실 그냥 거주하실 이것도 거고요. 거주해요. 네. 네, 실 거주일 경우는요. 저는요. 대출을 그렇게 과도하게 끼시는 건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한 3%가 되기 때문에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네네. 한 달이면 대략 80만 원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이자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많이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구이동 같은 경우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세를 끼고 사시면 몰라도요. 대출을 네. 활용해서 갖고 계신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 3년 살다가 네, 네. 좀 많이 프리미엄이 오르면 팔을 생각도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오르진 않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네네. 근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느냐 이거죠. 1년에 900만 원, 3년이면 2,700만 원이에요. 근데 네. 그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할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 쪽은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이동 지역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